안녕하십니까. 넥서스의 밸류업 실장 배영진입니다. 오늘 저는 이미 상식의 수준이 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게임 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해를 위해서 넥서스는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게임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좀 바라볼 텐데요. 일단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한 이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많은 분들에게 대중화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 대중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묻는다면 대부분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텐데요. 2009년에 등장한 비트코인이라는 그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을 대변하고 가상자산 최초로 대중성을 확보한 이후에 약 200년 동안 금본위제 기반으로 금본위제가 채택된 이후에 최초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큰 인기, 대중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략 추산되는 금의 시가총액은 20조 달러를 최근 상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 시점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엔비디아의 시총은 4조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은 현재 오늘 아침 제가 찾아보기로는 약 2.3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보다도 벌써 78%의 상승이 있었죠. 그러나 아직 이 시기에 게임 산업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의 반면에 최초로 이 가능성을 연 것이 비트코인은 아니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게임에 활용될 수 있는 그 포문을 연 것은 다름 아닌 이더리움인데요.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당시 비트코인 커뮤니티 활동가였던 개발자가 2014년에 개발을 시작을 했고 2015년에 메인넷을 첫 출시를 하게 됩니다. 당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조건을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디지털 계약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디지털 계약서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져 있는 조건을 자동으로 실행하고 변경이 불가합니다. 중개자가 없고요. 탈중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 컨트랙을 기반으로 DApp이라는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DApp은 Decentralized Application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의미이죠.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기술이 게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당시 많은 게임 개발사들이 이 기술을 주목을 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게임을 만드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로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서 이제 설명이 있었던 그런 지갑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을 하고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한 다음에 온체인 상태로 변경이 된 다음에는 블록체인에 어떠한 게임 플레이라든지 게임의 데이터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로직 자체가 온체인에 있죠. 보통 게임에서 얘기하는 전투,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었던 교배, 사실 기존의 게임 업계에서는 합성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게임 플레이들을 온체인에 옮기는 작업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임의 결과는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었죠. 그리고 인게임 UI는 아주 최소한의 역할만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분명 첫 시도였고 당연히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에는 지갑이라는 개념도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고 그 지갑을 소유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스피라는 개념이 또 다른 이제 장애가 되었고 느린 반응, 여기서는 이제 TPS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제 Transaction per Second이라는 표현이고 초당 처리하는 거래 전송량을 말합니다. 전통 결제 네트워크인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 같은 곳들이 초당 1,700건 정도를 처리를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보안성을 중시하다 보니 초당 7 정도, 그리고 이더리움이 30, 그리고 이러한 탈중앙성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속도를 극대화시켰다고 평가받는 솔라나라는 이제 메인넷은 이제 수천에서 수만 수준의 어떤 그 TPS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게임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TPS를 요구합니다.
장르별로 다르겠지만 서버 기반의 온라인 게임들이 기존에 상당한 트래픽을 처리해 왔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수만 단위 이상의 트래픽을 요구하는 고사양 게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장벽들이라는 것은 인터넷 시절 마치 인터넷 속도가 점점 확대되고 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으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생겼고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게임들도 디바이스의 성장과 무선 인터넷의 속도의 증가 그리고 그 비용의 절감으로 인해서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생겼듯이 블록체인 기술도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과연 이때 초기 블록체인 게임에는 어떤 것들이 중요했을까? 여기 지금 나오는 세 가지 단어를 처음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물론 가운데 있는 ROI라는 단어는 금융이나 재무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이긴 하죠. 여기 나오는 스콜라라는 단어는 당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들이 성행하던 시절 게임 NFT를 빌려서 대신 플레이를 하고 수익을 나누는 사람을 의미했고요. ROI라는 것은 게임 NFT를 구매 혹은 초기 투자했을 때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그리고 맨징이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 매니징이라는 단어를 일본어로 약간 순화한 표현인데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스콜라를 여러 명 관리하고 그러한 게임 자산을 분배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당시 초기 블록체인 게임들은 이 게임을 통한 수익성에만 굉장히 집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게이머는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자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블록체인 게임이 수익성에 치중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사실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려본 다이어그램인데요. 게이머는 재미와 몰입이 최우선일 테고 투자자는 수익성이 그리고 시장 가치가 최우선이 됩니다. 이 둘이 혼재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불균형을 초래를 하게 되죠. 이러한 현상을 반영해서 블록체인 게임의 주요 구성 요소는 토크노믹스 그리고 NFT 세일즈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주 작게 보여있는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펀이라는 재미라는 것은 정말 가장 나중에 추구하거나 심지어는 추구하지 않는 그런 요소가 되었죠. 이러한 게임들이 블록체인 게임들이 게임의 본질인 재미는 없고 수익만 추구하면서 P2E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고 하나의 현상으로만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 P2E라는 것이 블록체인 게임을 대변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가 없다라는 평가를 많이 했고요. 하지만 핵심은 블록체인 생태계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하고 서로 다른 이 게이머 그리고 블록체인에서는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 투자자 이들 간의 관점과 행동의 차이를 잘 이해하여 게임 개발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겨준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대로 블록체인 기술 역시 앞서의 과거의 기술 개발들처럼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고 최근은 웹3로 대표되는 확장성 그리고 상호 운영성이 검증된 유틸리티를 보여주는 것이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틸리티는 게임과 금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중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게임의 대표적인 유틸리티는 앞서 계속 강조해왔지만 재미입니다. 지난 세대의 블록체인 게임의 키워드였던 수익성에서는 벗어나야 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집착은 필패를 가져옵니다. 나아가 플랫폼 번역기에는 항상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러한 트렌드를 잘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 이런 트렌드 캐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건질라 게임즈라는 게임 개발사가 제작을 했고요. 2024년 10월에 얼리 액세스를 했던 게임입니다. 당시 AAA 클래스의 퀄리티를 가져왔고 디스트릭트 9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서사 감독의 참여로
사이버펑크적인 어떤 이미지와 그리고 무기의 특징들 그리고 기능들의 차별화된 것들이 좋은 게임성으로 평가를 받아 당시 에픽 스토어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던 포트나이트를 잠깐 제치고 무료 다운로드 게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보이지 않는 이면에 블록체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재미있는 점은 초기 에픽 스토어에서 그렇게 인기를 갖는 동안 그리고 인기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에도 상당 기간 개발사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앞서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저들이 기능이 새롭게 오픈되고 업데이트 패치가 되면서 그러한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많은 매체들이 이러한 접근을 off-chain first approach라는 관점으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고요. 이는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건질라는 이를 기반으로 건이라는 토큰을 발행하고 성공적으로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도 하게 되죠. 플레이어가 웹3를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일 텐데요. 즉, 웹3가 더 이상 웹3가 게임 플레이의 재미를 해치지 않는 옵션으로 등장한 첫 사례입니다. 아까 나왔던 표를 좀 뒤집어 볼 텐데요.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왔던 대로 게임의 가장 본질은 재미입니다. 이제 블록체인 게임의 구성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래왔던 재미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게임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핵심 재미 요소를 토큰화시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장 수익을 위해서 집착했던 토크노믹스는 가장 차후에 고려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프터그리드와 같은 사례처럼 새로운 트렌드가 뭔지 그리고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캐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의 특정적인 요소를 잘 레버리지해서 새로운 재미 혹은 기존의 재미를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마 블록체인 게임의 프로듀싱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기존 게임 내 핵심 재미 요소가 토큰화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장 알려져 있던 건 거래이겠지만 거래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재미들을 추구하는 새로운 디렉팅이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터넷 초창기에는 온라인이 마법의 키워드였고요. 이 온라인이라는 특징을 기반으로 대규모 다중 접속 게임인 MMORPG가 특히 한국에서 크게 발전을 했고 모바일의 게임 초기에는 소셜이라는 단어가 마법과 같은 키워드였습니다. 이러한 소셜 요소들을 차용한 게임들이 크게 인기를 끌었고 이후에는 그를 기반으로 캐주얼 게임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기반한 유저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광고 수익으로 연결하는 것이 큰 인기를 끄는 것으로 진화했고 코어 게임들은 오토플레이라는 것을 장착하고 유저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발전을 해 나갔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시대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키워드 혹은 게임 설계 방식들이 등장할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최근 트렌드와 사례를 봤을 때는 AI 혹은 커뮤니티 기반으로 게이머가 적극적으로 게임 설계에 개입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넥서스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크로스 프로토콜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로스 프로토콜은 이러한 블록체인 게임의 빌드업을 도와주는 체인이고요. 넥서스는 오픈게임 파운데이션과 함께 이러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핵심 개발 및 운영회사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미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헨리를 비롯한 기존의 위믹스 코어 개발팀이 참여를 했고요. 블록체인 게임의 게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트렌드를 놓치지 않겠다는 열정으로 뭉쳐 있습니다. 크로스는 그 자체가 단일 게임의 토큰 혹은 프로토콜이 아니고 수많은 블록체인 게임을 지원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성공을 이미 했거나 혹은 성공을 하기 위해 새롭게 나오는 게임들이 모두 부담 없이 게임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돕고요. 이것은 모든 게임들이 게임 토큰을 발행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상식이 되는 미래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크로스 토큰을 발행한 것도 그러한 이유인데요.
예전의 경험을 통해 개별 게임 토큰의 발행은 게임 그 자체의 경제에 지나치게 종속되고 게임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재화들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개별 게임에 매칭된 게임 토큰들은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쉽지 않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개별 게임 토큰들이 함께 뭉쳐있고 서로 간에 거래되는 거래의 중심이 되는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 이것의 기축이 되는 통화를 크로스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크로스 생태계에서는 디플레이션 구조를 지향하고 있고 개별 게임의 토큰의 가치의 변화 그리고 어떤 변동성이 크로스 토큰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블록체인 요소로 게임을 어떻게 더 재미있게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을 보시면 기존의 게임사들은 게임 플레이에 집중해서 게임 개발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미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 내에는 필연적으로 인게임 내 재화가 있고 그리고 캐릭터, 토큰화 시킬 수 있는 대상 재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사는 게임을 소유하고 이런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에서부터 집중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연결된 FT라든지 NFT 토큰들은 게이머들이 소유하는 구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이머들이 소유한 토큰들은 자유롭게 서로 간의 이동, 거래가 되면서 게임에 대한 몰입도와 재미를 더욱더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게임 내 토큰 민팅에 대해서 개발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게이머들이 오직 게임 토큰을 발행하는 것에 관여하고 소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례로 일전에 위믹스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밀4의 사례를 보면 첫 달 게임 내 매출로 약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던 것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 해당 게임의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되고 있었던 아이템과 캐릭터의 거래량은 거래 기준으로는 2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약 원화로 얘기하면 약 2,400~500억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당시 그 거래를 통한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크로스엑스는 이러한 게임 중심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지원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저희는 게임을 중심에 놓고 기존의 개발사와 게이머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해치지 않고 그러한 게임들이 토큰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게이머들이 토큰을 활용하여 좀 더 재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고 개발사들은 좀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거래 수수료를 통해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크로스엑스 덱스 NFT 마켓플레이스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게임 경제 내에서도 기존의 모바일 게임 시대에 많이 비판받아왔던 고질적인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부분 유료화 모델은 지양되어야 하고 정액제 중심의 게임 본연의 재미에 입각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콘솔이나 PC 게임들의 시리즈, 연속적으로 팬들을 모아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게임들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크로스엑스는 넥서스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플랫폼이고요.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기 때문에 수많은 게임 개발사들이 크로스 체인상에서 게임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게이머들 간에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아이폰의 등장으로 열린 모바일 게임 시대에는 이러한 모바일 메신저들의 역할과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열린 블록체인 게임 시대의 저희 크로스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카카오 게임하기를 오픈하면서 당시 한국에 굉장한 게임 열풍을 가져왔고요. 수많은 넌게임 유저들이 캐주얼 게이머로 전환이 되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바일 생태계에 수많은 새로운 유저들을 유입시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키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는 위챗이나 라인과 같은 다른 지역의 모바일 메신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크로스는 이미 모바일 시대를 경험했던 캐주얼 게이머들에게는 당연하고 게임의 진정한 재미를 알고 있는
코어 게이머들도 흡수하는 선도적인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이 상식이 되는 시대를 선도하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저희 넥서스는 첫 번째는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스엑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후에는 크로스 메인넷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것은 인터넷의 등장 이후 꾸준히 디지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던 대표적인 영역인데요. 이곳은 저희가 판단하건 되는 최상의 수요처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외부적으로 조금 발표가 되었지만 크로스페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유저 케이스를 만들어 성장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끝으로 블록체인 기술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전략적으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준비와 실행이 필수적입니다. BTC Treasury Strategy라고 이제 일컫는 비트코인을 내부에 계속 축적해 나가는 재무전략은 블록체인 생태계가 성장할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재무전략이 될 것입니다. 장기 투자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여 비축해 나갈 것이고요. 현금성 자산의 상당 부분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담보자산으로 구성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국내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니어스 액트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단기 국채 혹은 단기 국채에 가까운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국내외 투자 재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더벨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는 데 도움이 되는 발표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